안녕하세요. 황교익의 건강한 톡톡 시간입니다. 뭐 음식과 관련되는 전문가 여러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뭐 음식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을이니까 날씨 너무 좋고, 그죠? 네. 청고마비 살 좀 찌셨습니까? 많죠. 가을이 되면 뭐 식욕이 많이 돋아요. 여름하고 조금 다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음식점 많이 가실 텐데, 음식점에 가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기준으로 가세요? 저는 보통? 특히나 그거 많이 봐요. 선생님 항상 나오는 거 수염이 식혜는 제가 제 방으로도 많이 보고. 믿을만하죠. 네. 그 먹방 프로그램들 중에 나름 어떤 무조건 스타들이 좋아하는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또 네. 끝에 꼭 결론을 꼭 이 집이 맛있다라고만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상당히 좀 그래 평균적인 맛집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위생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생이 사실 음식점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인데, 위생 관리하는 게. 근데 대체로 한국 음식점, 특히 한국 음식, 일식이나 서양식 이거는 조금 덜해요. 근데 한국 음식들, 특히 뭐 국밥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위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저는 그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물로 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식재료 그 자체가 반 가공돼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그 상태로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 흙 다 묻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와서 그걸 주방에서 씻고 다듬고 하는 이 작업들을 다 하죠. 그래서 바닥이 다 물이에요. 이렇게 물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위생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들을 늘 보면서 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반가공되어 있는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주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 해산물 같은 것도 그러거든요. 그 일본의 식당들 가서 그 가장 그 좋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선들은 시장에서 바로 조리가 가능한 상태의 것으로 식당도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식당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렇죠. 거로. 생물 그냥 다 가지고 와서 머리 비늘 빼고 내장 떼고 뭐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니까 좀 위생에 좀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점들이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들더라고요.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에서 그런 도마와 그 식칼을 그대로 쓰면서 2차 오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식중독에 대한 게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제일 위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생은 항상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음식점에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한식의 요리 문화가 이렇게 탕을 하나 끓여가지고 나눠 먹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시대가 흘러가지고 조금 음식에도 위생도 좀 들어가고 맛도 좀 들어가고 이게 품격을 좀 따지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등급제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제도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 3분의 1 정도는 매일 한 끼 정도는 외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서의 위생 관리를 잘 해야 그 식중독을 좀 예방할 수 있겠다 해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방마다 이렇게 그 각 특색에 맞게 지정해주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모범 음식점, 뭐 이런 것들, 향토 음식점 이런 거. 향토 음식점, 뭐 밥맛 좋은 집, 뭐 이렇게 음. 했고, 어떤 좀 잘 나가는 음식점에 가면은
벽에 한 6, 7개가 맞아, 쫙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게 되고 저게 정말 위생적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지정된 곳은 최소한 저희 나라 국가에서 그 부엌까지, 그러니까 주방까지 다 들어가서 위생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믿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게 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식당 앞에 붙어 있는 그 뭐 모범 음식점, 뭐 착한 가게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기도 하고, 뭐 향토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위생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붙이는 것은 아니다.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22개 항목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일부 이제 그 위생적인 게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거기는 맛이라든지 뭐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위생만 이렇게 딱 보는 거는 저희 위생 등급제인 거죠. 위생만 딱 따로. 위생만 딱 보진 않고요. 예. 다른 것도 많이 보는데 위생을 위주로 보는 위생을. 거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뭐 항토, 휴재 이런 것들 종류가 105종이나 있다고 하던데 종류가 맞는 거죠, 그렇게? 예, 많이 있어요. 그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그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도 이렇게 제도 도입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캐나다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실제 식중독 예방률이 한 15% 증가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게 위생의 요소들을 잘 갖춘데 이런 데만 이렇게 표시판으로 이렇게 붙여주겠다 이런 거죠, 제도 자체가.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가 어떻게 생겼나요? 표지는 별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별이 3개, 2개, 하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별 3개. 별 3개, 제일 좋은 게 네, 최우수. 네.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다음에 우수, 별 우수, 별 둘, 좋은 별 하나. 하나.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식약처에서 가서 이렇게 일일이 검증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이 가서 주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은 주인이 하는 거고요. 음식점 주인이 하게 되면은 그 식약처하고 그 시도, 시군구가 전부 다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각자 평가를 하면 또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를 수 예, 있지. 저희가 햇삽 인증원 쪽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 전문 평가원 한 분하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한 분하고 2인 1조로 가서 그 전국에 다니면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5월 19일부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아직 붙어 있는 식당은 한 400여 군데 지금 현재 벌써? 예. 400여 군데도 꽤 많. 꽤 많네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별이- 어떤 이벤트요? 지금 그 식당 그 인증 마크를 찍어서 그 저희 이벤트 식약처? 사이트에 네. 하시면은 이제 커피하고 커피, 예, 영화표 주는 지금 영화표 네. 괜찮네요. 그냥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영화표와 그 커피 쿠폰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그거 추첨해야? 추첨이죠. 출석 당첨. 제도에는 한 장점이 있습니다. 5시 이후에 하면은 조금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시간대보다 조금 확률이 달라서. 그때 체크들을 합니까? 주로 5시 이후에?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아니요. 즉석 당첨으로 해놨는데 시간대별로 당첨률을 조금 바꿔놨거든요. 그럼 어떤 걸 주로 봅니까? 평가 항목은 기본 분야하고 일반 분야, 그다음에 공통 분야가 있는데 기본 분야는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맞냐 안 맞냐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통과를 한 항목이라도 통과를 못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분야는 객석이라든지 조리장에 대한 위생 분야, 그러니까 위생 분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분야는 그 장기간 음식점을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직원들은 거기 오래 있는지 사실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음식점의 문화라든지 그걸 같이 포함되면은 그런 곳이 더 위생을 다 지킬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또 공통사항에서 그
그 평가를 합니다. 종업원이 그 식당에서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근무를 했느냐. 그것도 그거 같이 실제로 그런 집이 그게 진짜 아까 정답이 황 있지 쌤이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 되는 문제다. 맞는 아니, 포인트네요. 식당에 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은 정감도 가고 좀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인증제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음식점 종업원들 또 음식점 그 우리 실제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몽을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안으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제도다. 돈도 안 들이고 우리가 우리 식당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돈 안 들어요? 돈이 기본적으로는 들겠죠. 뭐 예를 돈 안 들어서 들어요? 주방 신청하면 내가. 화장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주방이 개방되어 있어야 됐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보수 하는데 조금 스스로 좀 돈이 들 수는 있는데요. 신청하고 그런 데는 돈이 들지 신청하는 데는 돈은 안 않아요. 들고 신청하고 평가하는 평가는 데는 돈은 안 안 드는데 들고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식당이 좀 그러니까 개부수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 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이거 마크가 조금 별? 복잡해요. 그런데 별이 붙어 있어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좋음 이 세 개의 등급인데 좋음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높은 위생을 기준을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이제 가실 때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가 붙어 있으면 정말 믿을 만한 데다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먹는 이야기 하니까 배고파졌어요. 뭐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를 가서 한번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갈 수 있도록 이 하겠습니다. 좋은 가을날에 그죠? 식욕이 돋는 계절에 먹는 이야기를 앞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먹으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